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피오렌티나가 좀 아쉬웠다. 승이랑 마엔이 다 이제 걸려 있었는데 비기는 바람에 오히려 맨시티도 연패를 끊을 줄 알았고 첼시도 너무 좋아 보여서 맨시티랑 첼시 마엔도 같이 데려갔는데 피오렌티나가 이제 다 말아먹었고 이거 고배당 라인도 참 뭔가 뭐 전체적으로 아쉽네요. 아스날도 이제 오버만 났으면 그래도 하나 적중하고 가는 건데 그 부분도 좀 아쉽고 그래서 어제는 대체적으로 좀 성적이 안 좋았던 뭐 에스턴도 이기고 에버튼도 이기고 그래서 그런 라인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6경기 다시 한번 좀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면은 일단은 산포이로 경기 건너뛴 건 리그 경기가 더 중요해서입니다. 산포이로 이미 확정 지었고 리그 1위 비슬레고베하고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홈이라 하더라도 이스턴이 아무리 못해도 배당이 저 정도의 배당이면 갈 이유가 없다. 근데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무왕통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왕통하고 전북도 마찬가지예요. 전북이 이미 확정을 지었고 이랜드하고의 이제 그 주말 경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주전을 거의 다 뺄 거예요. 지금 의심되는 선수들이 많이 떠 있거든요. 출전 의심으로 아마 이게 결장으로 뜰 확률이 큽니다. 그만큼 이제 확정이 된 마당에 무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무왕통 같은 경우에는 슬랑후르하고의 그 2위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아침에서 이제 홈에서 비긴 적이 있거든요. 10년 전에 그 전북 상대로. 그래서 무왕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승 리그 포함 5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딱 한 격이 진 게 이제 전북전이거든요. 그때도 전반 0대 0이었고 해서 전북은 일단은 주전이 안 나왔을 때 뭐 슬랑호르전도 졌고 홈에서도 1대 0으로 간신히 이겼어가지고 세부 FC는 너무 약체이기 때문에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고 무왕통이 홈이라서 이길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무왕통 승 봐야 돼요. 뭐 좀 불안하면 오버 가면 되긴 한데 오버가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무왕통이 지지 않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뭐 비길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전북 승까지는 안 보이는데 동기부여가 없어서 자, 그 다음 페르반둥하고 저장 FC 여기가 좀 빡세거든요. 왜냐면 요 간단히 얘기해 드리자면 자, 여기 순위가 지금 이 포트 FC는 최소 2위는 확보거든요. 왜냐면 라이언 시티가 포트 FC를 이기는 순간 저장 FC하고 이제 페르시 반둥의 이제 경기는 무의미해진다. 왜냐 저장 FC가 이겨도 라이언 시티가 이기면 자력으로 이제 2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포트 FC가 이기거나 비겼을 때 뭐 저장 FC가 이기면 2위 그리고 페르시 반둥이 이기면 또 승점이 같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포트 FC 빼고는. 그래서 가장 치열하고 지난번에 어쨌든 그 라이언 시티 입장에서는 2대 0으로 이기다 4대 2로 진 게 크죠. 그거 이겼으면은 이미 1, 2위가 확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페르시 반둥하고 저장 프로한테는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페르시 반둥이 최근에 뭐 리그에서도 성적이 괜찮고 지난 포트 FC 극적으로 비겼고 라이언 시티도 2대 0으로 지다 3대 2로 이겨서 최근 3경기 1승 2무입니다. 그리고 저장 프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2대 0으로 지다 4대 2로 역전을 하긴 했지만 원정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페르시 반둥이 출전 정지가 한 명이 있긴 한데 저장 FC는 지금 레안드로가 이제 출전 정지로 못 나옵니다. 미드필더에도 한 명이 있고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21골. 근데 그 골게터가 못 나오면은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 다 치열한 상황이라서 뭐 무승부 나올 확률도 높고 뭐 오버 나올 확률도 높긴 한데 저장 프로가 일단 원정 2경기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오버 가기는 좀 그렇고 프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페르시 반등. 그래서 이 페르시 반등 프렌 잘하면 뭐 홈승까지 봐야죠. 그렇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라이언 시티하고 포트 FC. 자, 포트 FC는 뭐 지더라도 2위가 확정이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라이언 시티가 이기면 뭐 서로 이 진출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좋은 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라이언 시티로 배당이 빠지고 있긴 한데 뭐 1, 2위 순위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라이언 시티 같은 경우엔 지난번이 진짜 아쉽다. 왜냐? 지난번에 확정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두 경기나 다 이기다가 역전을 당했습니다. 페르시 반둥한테 2대 0으로 이기다 3대 2로 역전 당했고 저장 프로는 2대 0으로 이기다 막판에 후반에만 4골을 먹혀가지고 사실 오버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트 FC도 지금 보면은 확정을 짓긴 했지만 쉽게 안 지고 그리고 얘네도 오버가 최근에 많기 때문에 뭐 오버 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버는 배당이 너무 적어요. 지금 1.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라이언시티 승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라이언시티 승 가거나 뭐 마인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미 라이언시티가 한번 포트FC를 3대 1로 이긴 전적이 있어서 승 마인까지 고배당으로도 완전 고배당까지 노린다면 뭐 무앙통이나 페르시 반둥은 이제 승무나 뭐 확실히 뭐 마엔 핸디무 쪽이 좀 애매한데 라이언시티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다만 전적들이 있습니다. 페르시 반둥한테 2대 0에서 이제 3대 2로 진 거, 저장프로한테 2대 0에서 4대 2로 진 거. 그러니까 후반이 좀 불안하다.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끝났고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해외 축구 해외 축구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랑 부탁드리고 자 풀럼하고 브라이튼 풀럼이 지난번 토트넘하고 비겼죠. 지금 보면은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점이나 득점이 괜찮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브라이튼이 득점이 좀 더 앞서서 득실이 좀 앞서긴 한데 풀럼이 홈에서 나름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브라이튼 원정 성적하고 같으니까 3승 1무 2패로. 근데 이제 풀럼이 지난번 골을 넣었던 톰 케어니 선수가 퇴장으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도 한 명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못 나오는 퇴장 말고 못 나오는 선수들은 뭐 아주 최근은 아니에요. 못 나온 지 한 4-5경기 됐기 때문에 뭐 최근 부상은 아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도 뭐 장기 부상자 빼고는 부상 의심되는 선수 몇 명 있는 정도지 퇴장이나 뭐 경고 누적 결장 여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적인 측면에서는 브라이튼이 조금 좋은데 브라이튼은 홈에서 이제 무패인 팀이지 원정에서는 뭐 성적이 나쁘진 않은데 홈만큼 좋진 않아요. 왜냐 홈에서 무패기 때문에. 예. 그리고 풀럼이 어쨌든 울버햄튼한테 4실점 한 거 빼고는 풀럼도 쉽게 지는 팀이 아닙니다. 지난번 토트넘전도 뭔가 풀럼이 좀 우세했고 해서 이게 홈인 만큼 오늘까지 못 이기면은 이제 3경기째 못 이기는 건데 지난 이제 풀럼 경기들을 보면 무실점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뭐 에스턴 3실점, 맨시티 3실점, 에버튼, 뭐 브랜드포드 다 이제 실점을 했고 울버햄튼은 4실점. 그래서 뭐 리그 초반만 하더라도 실점이 적고 잘 안 졌던 풀럼이 뭐 최근에도 패배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뭔가 실점이 좀 많아졌다. 그것 때문에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풀럼 경기는 풀럼 사이드로 보지만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실점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8경기 4승 3무로 풀럼 상대로 풀럼이 브라이튼 상대로 진 적이 없어요. 18년도부터 18년 9월부터. 그래서 최근 8경기 연속 무패 중 그리고 홈에서도 챔피언십 때는 졌지만 프리미어 일부로 올라와서는 19년도부터 3승 1무로 브라이튼 상대로 강합니다. 그래서 상성에서도 강하다. 자 그러면 어쨌든 상성에서는 풀럼이 강하긴 한데 브라이튼이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도 엄청 잘하거든요. 뭐 홈이 무패라서 그렇지 원정도 쉽게 안 집니다. 뭐 아스널 원정도 비겼고 첼시도 지긴 했지만 2골 넣었고 그리고 뭐 뉴캐슬 원정도 잡아냈고 리버풀 원정에서도 이제 선제골을 넣어서 이제 아쉽게 2대 1로 역전 당하긴 했지만 최근에 보면 꾸준하게 득점해요. 얘네도 보면. 그래서 풀럼도 실점이 이제 최근에 좀 많아졌고 그리고 브라이튼도 쉽게 지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무승부를 좀 유력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브라이튼 프랭 가기에는 상성에서 풀럼이 앞서기 때문에 승패로 본다면 풀럼 승무 사이드로 보는데 브라이튼이 뭐 득점이 없다든가
뭐 원정에서 뭐 무득점으로 많이 졌다든가 그러면은 풀럼 승을 보겠는데 아무리 상성이 앞서도 어, 무승부를 보는 게 좀 유력하지 않나 해서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치오하고 나폴리. 요거는 컵 대회거든요. 자, 컵 대회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라치오하고 나폴리의 그 상대 전적을 보면은 둘 다 홈에서는 약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폴리도 최근에 홈에서 라치오한테 다 졌고 라치오도 홈에서 나폴리한테 다 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반반인데 각각 다 원정에서 이겼던 상황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최근 이제 뭐 라치오가 홈에서는 나폴리한테 최근 3경기 승리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밀리는 건 아니고 살짝 밀리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라치오하고 나폴리의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리그에서 나폴리가 1위죠. 라치오가 4위인가 뭐 3위인가 뭐 그 정도 하는데 요게 FA컵 16강전이거든요. 이미 저쪽에는 어제 피오렌티나 뭐 엠폴리한테 승부차이까지 가서 졌기 때문에 이제 엠폴리가 올라갔고 8강에 AC 밀란 볼로냐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남은 이제 한 자리 갖고 유벤 칼리 그리고 아탈하고 체세나 그리고 로마하고 샴푸도리아 그리고 인테르하고 우디네세 오늘 라치오 나폴리까지 그래서 지금 라치오가 어쨌든 보레이디아가 이제 부상으로 이제 결장하거든요. 그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필더의 베시노 선수도 이제 아마 부상 때문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수비 쪽에 이제 누노 타바레스도 부상으로 이제 조금 한 4-5경기 못 나오고 있는 와중이고 나폴리는 그에 반면에 아주 큰 부상이 거의 없어요. 수비에 1명 정도 근데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폴리가 좋을 수밖에 없다. 지난 토리노전도 무실점으로 막았고 그래서 최근 아탈란타 3실점 빼고는 1실점 이상 한 적이 없습니다. 나폴리. 그래서 나폴리가 그 리그에서 보면은 실점이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9실점인가? 그래서 최근 인테르 원정도 1실점. 그래서 이게 아무리 컵 대회지만 뭐 라치오가 뭐 최근에 파르마한테 3실점 한 것도 그렇고 그게 이제 보레디아도 못 나왔고 그리고 유로파에서도 루도고레츠한테 비긴 거 보면 최근 페이스는 안 좋습니다. 그 전에 생각하면은 유로파도 일단은 이제 무패기도 하고 리그에서도 보면 파르마한테 지기 전까지 5연승을 했고 그리고 아마 그 라치오가 홈에서 아직 무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홈에 아무리 무패고 뭐 홈에서 득점이 많다 할지라도 요새 잠깐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점이 적은 나폴리 상대로 쉽게 이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행히도 나폴리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나폴리 프렌 봅니다. 왜냐? 요것도 비길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라치오의 폼을 보면은 뭔가 파르마전 3실점도 좀 빡세고 왜냐? 제가 그 주말인가 갔던 이제 경기가 뭐였냐면 뭐 레알 마헨 그리고 뭐 레체 언더 프랑크 승 그리고 또 어디 오버였는데 거기다 이제 라치오 승까지 총 5경기 갔는데 라치오 하나 뜰렸거든요. 불안하면 뺐어야 했는데 어쩌다 라치오 승까지 집어넣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경기도 보레이디아가 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루도고레치 한 경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파르마전까지 생각을 하면은 살짝 흐름이 좀 깨졌다. 라치오. 뭐 그래도 홈에 무패라서 뭐 나폴리 완전 승을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 파르마전도 사실 점유율도 압도했고 슈팅도 거의 2배 차이 났습니다. 유효 슈팅도. 그러니까 운이 안 따라줬을 뿐이다. 해서 요 경기도 나폴리가 실점이 적기 때문에 프렌을 보는 거지. 나폴리 만약에 실점이 많고 그랬으면은 뭐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라 좀 빡셌을 거예요. 그래서 요 경기도 나폴리 프렌을 보지만 완전 나폴리 승을 볼 순 없다. 나폴리도 한 골차 승부가 워낙 많아서 컵 대회인 점을 생각하면은 무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 뭐 플롬도 이제 무승부를 봤듯이 홈이라서 나폴리 홈이면 당연히 나폴리 갔죠. 근데 라치오가 홈에서 아직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좀 높게 봐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리 프렘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가장 이제 어려운 경기 본머스 대 토트넘. 자 일단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즐겨찾기랑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본머스하고 토트넘이 왜 어렵냐면 이 토트넘의 패턴이 상당히 이제
알아내기가 어렵다. 뭐 어떨 땐 뭐 맨시티 4대 0으로 이기질 않나. 뭐 에스톤도 4대 1로 이기지 않나. 오히려 뭐 강팀한테 강한 편이고 약팀한테 오히려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 크리스탈 원정에서 졌고 입스위치한테도 이제 그때 입스위치 첫 승 아니었나? 첫 승을 내주고. 그래서 토트넘이 오버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2.5면 무조건 오버 가면 되거든요. 근데 3.5를 줬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맨시티전은 운이 좋아서 4골을 넣었다 하더라도 에스턴전도 결국엔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을 했던 경우고 그 전의 경기들 보면은 크리스탈도 무득점, 입스위치전도 한 골, 풀럼전도 결국엔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뭔가 골을 되게 많이 넣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을 많이 못 넣었던 적도 있어요. 특히 최근에. 그래서 유로파에서 뭐 로마하고 2대2로 비긴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본머스도 득점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울버햄튼전 이제 뭐 EPL 최초 뭐 PK 3골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는 맨시티, 아스널 다 잡아냈고 그리고 브랜드포드전도 한 골차, 브라이튼전도 한 골차로 이제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이제 연패를 끊어내긴 했는데 본머스도 아예 실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오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 걱정인 게 오버 가기가 좀 빡세요, 이 경기. 왜냐면 뭐 본머스 프렌도 사실 1.47에서 배당이 떨어진 마당에 갈 이유가 없다 봅니다. 왜냐 뭐 이 상성에서 보면은 토트넘이 본머스한테 조금 유리하거든요. 최근에 연승 중이기도 하고 특히 본머스가 홈에서 지금 3경기째 토트넘을 못 이기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토트넘 상대로.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워낙 지난번에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시겠지만 토트넘은 이기지 않을 건가 하면은 지고 질 것 같은데 하면 이기고 요런 패턴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에스턴 맨시티전도 그랬고 해가지고 요거는 본머스 프레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프레를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승패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흐름상은 본머스 쪽이 맞습니다. 근데 뭔가 토트넘이 이길 것 같은 이제 불안감이 들어서 승패로는 가기가 어렵고 저는 왜냐면 이제 결장 부분도 보면 본머스가 지금 뭐 토트넘에 비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왜냐면 토트넘은 이제 비카리오도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고 로메로 반더벤도 지금 부상 그리고 벤탄크루는 아예 출전 정지고 그리고 솔랑케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뭐 교체로 나올지 선발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손흥민도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몸 상태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측을 할 수가 없다 흐름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머스도 득점력이 괜찮고 토트넘도 골을 넣을 때 많이 넣었는데 오히려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봅니다. 3.5라서 의외로 골이 많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지난 풀럼전 생각하면 토트넘의 그 공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뭐 찬스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골로 이어져야 되는 거지. 또 다음 경기가 또 토트넘이 이 첼시전이 있거든요. 이게 텀이 좀 짧습니다. 9일날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에 있는 경기인데 그리고 그 다음 또 레인저스 유로파 일정까지 가야 되고 뭐 이제부터 일정이 되게 빡빡하거든요. 리그에 또 리그컵에 또 리그에 그러니까 12월까지만 지금 남은 경기가 한 8경기 돼요. 엄청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잡아야 되긴 하지만 뭔가 뭐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팀 상대로 잘했던 본머스도 이제 이길 가능성이 보이고 뭐 당연하게 이제 토트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본머스 승을 봤지만 열어보면 그때 이제 울버햄튼이 잘하고 있을 때 본머스한테 진 것처럼 이것도 토트넘이 이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쉽게 승패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원래는 오버를 생각했었는데 3.5 준 거 보고 왜냐면 토트넘이 지금 6경기 연속 오버였거든요. 3.5를 대입시키더라도 지금 그 중에 한 4경기가 3.5 오버입니다. 4대1, 3대2, 4대0, 2대2. 뭐 예전 경기들도 보더라도 3.5를 대입시키더라도 그 넘어서는 범위들이 많아요. 경기들이. 뭐 본머스도 3.5 기준 하더라도 지난 울버햄튼전만 하더라도 뭐 4대2.
브랜드포드 3대2, 뭐 사우스햄튼 3대1, 에버튼 3대2. 그래서 본머스도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토트넘보다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도 이 득점이 없었던 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최근에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리버풀, 첼시 뭐 연속적으로 무득점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레스터 원정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오버가 상당히 유력하다. 흐름만 보면. 근데 배당도 더 좋고 근데 가기가 조금 그렇다. 제 입장에선. 그래서 저는 언더를 보고 오히려 저는 반대로 굳이 승패를 본다면 토트넘 승부 쪽으로 보겠습니다. 뭔가 본머스가 더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왠지 오늘 토트넘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배당도 본머스로 빠지니까 더 토트넘 가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토트넘이 선제골 못 넣으면 저는 질 거라 보거든요. 예전에 토트넘은 뭐 선제골 먹혀도 에스턴전도 역전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홈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로마전도 비기고 플럼전도 비겼기 때문에 토트넘이 못 이겼을 뿐이지 뭐 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 3경기 무패긴 합니다. 맨시티전까지. 그래서 뭔가 이기지 못해서 못해 보일 뿐이지 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패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리그 초반에 이제 연패하고 이제 최근에 갈라타전 지고 입스위치전 져서 그렇지 만약에 입스위치전만 안 졌더라도 그때 이제 연승 구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 어쨌든 토트넘이 되게 오랜만에 홈에서 무승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되게 진짜 오랜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연속적으로 무승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승패로 갈린다면 토트넘 쪽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6시에는 이제 조합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 아침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이제 잠깐 이제 얘기해드리자면 전북 이랜드전 준비해야 된다. 전북 이랜드전 준비해야 되니까 무왕통 입장에서는 전북이 이미 확정 지었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가 없다. 홈팀 사이드로 보면 된다. 그리고 페르시 반동하고 저장 FC 물론 라이언시티가 이기면 다 물거품이지만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동시간대 열리기 때문에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 근데 저장 FC에 이제 레안드로 선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페르시 반등 홈이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홈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라이언시티는 이제 2경기 연속 2대0으로 이기다 3대2, 4대2로 졌기 때문에 포트FC가 이제 저도 2위인 상황이라서 홈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승. 저는 오히려 마인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해축으로 넘어가서 풀럼, 브라이튼. 풀럼이 잘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브라이튼도 쉽게 지지 않는 팀이라 득점이 꾸준하기 때문에 상성에서는 최근 4승 3무로 많이 앞서지만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수 없어서 저는 무가 좀 더 땡긴다. 그리고 라치오 나폴리. 라치오가 최근 2경기 약간 흐름이 안 좋아요. 지난 30점도 하고 그리고 보레이디아가 못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폴리가 이제 최소 실점 팀이기 때문에 9실점으로 나폴리 프레임 받으면 나폴리 가야죠. 아무리 원정이라도 나폴리가 실점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 지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라치오도 홈에 무패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불안해 보여요. 최근 그 폼을 보면 그래서 뭐 비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도 컵 대회라서 그렇게 보고 마지막 본머스 토트넘은 본머스가 흐름이 당연히 좋은데 강팀 맨시티 아스널도 잡고 홈에서 근데 토트넘이 알 수가 없다. 뭔가 이제 못해 보이지만 최근에 지진 않았다. 어쨌든 로마전도 비겼고 맨시티전 이기고 풀럼전도 결국엔 이기지 못했을 뿐이지 비겼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언더를 보고 굳이 승패로 본다면 토트넘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트넘이 이겨야 될 경기는 못 이기고 별 기대 안 했던 경기들을 이기거든요. 뭐 에스턴전 1대0으로 지다 4대1로 이기든가 뭐 맨시티를 4대0으로 이기든가. 그래서 본머스가 강팀 상대로 강하기 때문에 아마 본머스 프렌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당이 떨어진 마당에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어요. 본머스 프렌은. 차라리 이제 언오버로 접근을 하든 아니면 저처럼 이제 뭐 1, 2순위 주력 부주력 가고 나서 저 아첸 포함해서 이제 다폴더 뭐 데려갈까 하다가 배당 높은 거 아까 뭐 라이언 승이 됐든 라이언 마인이 됐든
아니면 뭐 토트넘 승, 아니면 뭐 무승부를 껴서 가든 그런 식으로 고배당을 노려봐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대부분 홈이 좋긴 해요. 아챔도 다 홈이고 근데 해축은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오히려 나폴리, 토트넘, 풀럼은 글쎄 너무 좀 빡세긴 해요. 이게 상성만 보면 풀럼입니다. 풀럼 아까 얘기했지만 4승 3무예요. 브라이튼 상대로. 근데 브라이튼 아시겠지만 지금 잠깐 이제 순위를 보여드리면 브라이튼이 딱 2번 졌어요. 2번. 지금 5위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실점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득점에서 브라이튼이 조금 앞서서 그렇지 이게 풀럼도 이제 지난번 퇴장도 있었고 브라이튼도 공격에서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상성해서 좋다고 풀럼 승을 가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즐겨찾기도. 그래서 어제 이제 피오렌티나가 이제 속을 썩였지만 이제 어제 그러니까 볼프스가 원래 승마인을 봤던 경기인데 결국 핸디무로 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맨시티는 뭐 연패를 끊을 것 같았고 첼시도 이제 좋아 보였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엠폴리가 그렇게 선방할 줄 몰랐다. 피오렌티나가 원정이었으면 그 정도로 안 봤습니다. 근데 홈에서 이제 1득점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골 3골 넣으면 무조건 이기겠다. 엠폴리가 막 득점력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2골을 넣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오버 가신 분들은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아약스 위트레흐트를 너무 깔본 게 아닌가. 차라리 그것도 이제 오버 가신 분들은 상당히 좋았을 거라 보고. 어쨌든 오늘은 좀 깔끔하게 뭐 아침 조합 딱 한 조합 가고 해축도 한 2조합 정도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깔끔하게 뭐 많이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 주력 한 조합, 해축 주력 한 조합에 뭐 2개 섞어서 이제 고배당 한 조합을 가든 뭐 해축만 고배당을 노려서 한 조합을 가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둘 다 주력 하나씩 하고 고배당을 하나씩 가든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끝났고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뭐 저는 이제 방종을 하고 이제 한 10분 좀 넘게 남았죠. 아침은 이미 조합을 짰기 때문에 뭐 보내기만 하면 되고 해축은 아마 같이 보내드리진 못할 것 같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먼저 이제 7시에 마감돼서 아침 먼저 보내드리고 해축은 뭐 한 7시? 7시 내외로 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내일 전에 좀 분위기를 반전하고 가보도록. 오늘은 그 구독 게시판에는 그냥 분석 결과만 올려드릴 것 같아요. 따로 고배당을 올려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후원 안 하시고 이제 이 구독 게시판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5,0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분석 결과만 보고 싶다. 그리고 난 고배당만 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주말에 이제 다 고배당 올려드리니까 조합들을 후원 조합에는 따로 안 나가요. 고배당 조합이. 그래서 구독을 하셔야 이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따로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나중에 뭐 후원을 하셨다 하시면 그 방송국에 쏘시면 안 되고 다시 보기에 하셔가지고 쪽지를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방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조합을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